충전 속도, 실내 공간, 주행 품질 모든 면에서 아이오닉 6은 독일 프리미엄 전기차들을 압도했다. 현대는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리더가 될 자격이 있다. 현대차를 평가하던 독일 아우토 빌트지의 충격적인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이날 저의 세상이 크게 변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한국 차는 후진국에 속한다던 부정적인 평가를 뒤엎고 마침내 자동차 업계의 최고점에 오르는 걸 보게 되다니. 몇십 년간의 부정적이던 평가를 업계의 정점에 도달하며 다시 써내려간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의 순간들입니다. 지난 30년간 글로벌 자동차 업계에서 일해온 김태진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미국 디트로이트에 있는 글로벌 자동차 리서치 센터의 수석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북미 자동차 어워즈 시상식장에서 저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려 3,000명의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무대 위에 오른 것은 다름 아닌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갓 대학을 졸업하고 디트로이트의 한 자동차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간 새내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가 경험한 것은 조국에 대한 뼈아픈 모욕이었습니다. 1994년 어느 차가운 겨울날 회사 주차장에 제가 탄 현대 엑셀이 서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께서 자식 유학 보내려고 온갖 고생을 다하시며 마련해 주신 소중한 차였어요. 그런데 동료들이 제 차를 보고 하는 말이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김, 너 정말 그 차 타고 다니는 거야? 한국 차는 3년도 못 가서 고장 날 텐데. 어머나, 한국에서도 차를 만들어? 난 몰랐는데. 아마 일본 차 짝퉁 아닐까? 한국은 베끼기만 잘하잖아. 그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관리직 상사의 한마디였어요. 김군, 미안하지만 고객사 미팅에 갈 때는 다른 차를 타고 가게. 우리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아.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땀 흘려 벌어서 사주신 차를 부끄러워해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나라 기술을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분했습니다. 당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차의 점유율은 고작 1.2%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 혼다가 각각 15%, 12%를 차지하고 있을 때였죠. 독일의 벤츠, BMW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대명사였고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포드는 자국 시장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한국 차는 그저 저가형 차라는 인식이 전부였어요. 품질은 둘째치고 디자인도 촌스럽다는 평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들도 한국차 리뷰를 할 때면 항상 가격 대비 괜찮다는 식의 평가만 했죠. 절대적 품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95년 봄, 제가 처음 참석한 자동차 업계 컨퍼런스에서 더욱 뼈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포드의 한 임원이 프레젠테이션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시아 자동차 시장에서 주목할 브랜드들을 살펴보면 일본의 도요타, 혼다, 닛산이 있고 말레이시아의 프로톤 정도가 흥미롭네요. 아, 그리고 한국에서도 뭔가 만든다고 하는데 아직은 지켜봐야겠습니다. 300명이 넘는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만 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함께 다짐이 생겨났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이 한국 자동차 기술을 인정하게 만들겠다고요. 그 무렵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가 터졌습니다. 현대자동차도 큰 어려움을 겪었죠. 미국 언론들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몰락이라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대차, 생존 가능성 의문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오토모티브 뉴스는 한국차, 미국 시장에서 철수 수순이라고 보도했어요. 동료들은 제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김, 이제 너네 나라 차 회사 망했다며? 앞으로 뭘 타고 다닐 거야?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술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엔진 기술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당시 현대차는 연 매출의 8%를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었는데 이는 도요타의 5.2%보다도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 시장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2001년 현대자동차가 미국에서 10년 보증을 내걸었을 때도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10년 보증? 그럼 10년 안에 망가진다는 뜻 아냐? 자신 없으니까 보증을 저렇게 길게 주는 거지. 그런데 2004년 제가 일하던 연구소에 충격적인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JD 파워라는 권위 있는 시장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초기 품질 조사 결과였어요. 현대자동차가 업계 평균을 웃도는 성과를 기록한 거였죠. 처음에는 동료들도 의심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데이터 아니야? 하면서요. 하지만 2005년, 2006년에도 현대차의 품질 평가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제야 업계가 조금씩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2009년에 일어났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보험기구인 IIHS에서 발표한 안전성 평가에서 현대 제네시스가 최고 안전성 등급을 받은 거예요. 당시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와 동등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발표를 듣고 있던 현장의 분위기를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지더니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이거 진짜야? 한국차가?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자동차 전문 매체들이 한국차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예요. 2010년 모터 트렌드지는 현대자동차, 더 이상 저가 브랜드가 아니다라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오토모빌 매거진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놀라운 진화라는 제목으로 현대기아의 성장 스토리를 다뤘어요. 하지만 진짜 터닝 포인트는 2012년이었습니다. 현대 엘란트라가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된 거예요. 한국 차로는 최초였습니다. 시상식장에서 현대차 미국 법인 대표가 트로피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울컥했습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사주신 엑셀을 부끄러워했던 제가 이런 날을 보다니. 그 무렵부터 미국 소비자들의 인식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컨슈머 리포트 조사에 따르면 한국차에 대한 만족도가 급상승했습니다. 2013년에는 기아 소렌토가 중형 SUV 부문 1위를 차지했고 2014년에는 현대 아반떼가 컴팩트 세단 부문 베스트 픽에 선정됐죠. 더욱 놀라운 변화는 유럽에서 일어났습니다. 2015년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빌트에서 실시한 품질 조사에서 기아가 전체 3위를 기록한 거예요. 벤츠, BMW를 제치고 말이죠. 독일 언론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브랜드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를 앞질렀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다. 기아와 현대의 품질 혁신은 독일 자동차 산업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2016년에는 더욱 극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국 자동차 매체 오토 익스프레스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기아가 전체 브랜드 신뢰도 1위를 차지한 거예요. 렉서스, 포르쉐를 제치고 말이죠. 그때 영국 BBC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는데 제목이 한국의 자동차 혁명이었어요. 30분짜리 프로그램에서 현대기아의 품질 혁신 과정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다큐멘터리 마지막에 BBC 리포터가 한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국 차는 저렴한 대안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금은 품질과 혁신의 상징이 되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한 나라의 기술 역량이 세계에 인정받는 역사적 순간이다. 하지만 진정한 혁명은 디자인 분야에서 일어났습니다. 2018년 현대자동차가 피터 슈라이어를 수석 디자이너로 영입하고 기아에는 그레고리 기욤을 영입한 후 한국차의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2019년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된 기아 EV6의 디자인을 본 독일 아우디 디자이너의 반응이 화제가 됐습니다. 솔직히 질투가 난다. 우리가 하고 싶었던 혁신적 디자인을 기아가 먼저 해냈다. 그해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서 현대 팰리세이드가 대상을 받았어요. 한국 차로는 최초였죠. 시상식에 참석한 독일 디자이너들이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020년은 한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가 됐습니다. 기아 텔루라이드가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심사위원들의 평가였습니다. 텔루라이드는 더 이상 가격 대비 좋은 차가 아니다. 그냥 좋은 차다. 만약 기아 로고를 가리고 본다면 이 차가 렉서스나 아큐라 제품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해 미국에서 텔루라이드 대기자 명단이 6개월을 넘어섰어요. 사람들이 줄 서서 한국 차를 기다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3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 체인저는 전기차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2021년 현대 아이오닉5가 유럽 올해의 차에 선정됐어요. 테슬라, 폴크스바겐을 제치고 말이죠. 더욱 놀라운 건 충전 속도였습니다. 아이오닉5는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했어요. 당시 테슬라 모델 S도 30분이 걸렸는데 말이죠. 2022년에는 더욱 극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6가 독일에서 올해의 전기차로 선정된 거예요. 독일 자동차 클럽 ADAC에서 주관하는 권위 있는 상이었죠. 시상식에서 ADAC 회장이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아이오닉 6는 단순히 좋은 전기차가 아니다.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을 제시하는 혁신의 아이콘이다. 그때 독일 언론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은 한국이 독일을 추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고, 디 벨트는 현대기아, 독일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벤치마크라고 평가했습니다. 2023년은 한국 자동차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해가 됐습니다. 현대기아가 글로벌 자동차 판매 3위를 기록한 거예요. 폴크스바겐 그룹을 제치고 말이죠. 더 의미 있는 건 수익성이었습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이 8.8%를 기록해 도요타의 8.1%를 넘어섰어요. 이제 양으로만이 아니라 질로도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한 거죠. 그해 가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만난 폴크스바겐 임원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솔직히 현대기아를 무시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배워야 할 대상이다. 특히 전기차 기술과 디자인 혁신은 정말 부럽다. 2023년 11월 미국에서 열린 그 시상식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대 아이오닉 6가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되던 바로 그 순간 말이에요. 무대에 오른 현대차 북미법인 대표가 트로피를 받으며 한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이 상은 현대자동차만의 영광이 아닙니다. 30년간 우리와 함께해온 미국 소비자들, 그리고 한국 자동차 산업을 믿고 지켜봐준 모든 분들의 승리입니다. 그때 객석에서 터져나온 박수는 정말 뜨거웠어요. 30년 전 한국차를 비웃던 그 업계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제게 다가온 포드 임원이 있었어요. 30년 전 한국차를 비웃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 기억나나? 30년 전 내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정말 미안했네. 지금 와서 보니 당신들이 옳았어. 그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간의 서름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오늘날 한국 자동차의 위상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현대기아 브랜드 인지도가 87%를 기록했어요. 도요타의 94%, 혼다의 91%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죠. 더욱 의미 있는 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인정입니다. 제네시스가 북미 고급차 만족도 조사에서 3년 연 1위를 기록했어요. 렉서스, 벤츠, BMW를 모두 제쳤습니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1분기 유럽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기아가 7.8%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3위를 차지했어요. 테슬라, 폴크스바겐 그룹 다음이죠. 특히 독일에서의 성과는 감동적입니다. 한때 한국차를 무시하던 그 독일에서 현대기아의 점유율이 4.5%까지 올라갔어요. 30년 전 0.1%도 안 됐던 것과 비교하면 정말 극적인 변화죠. 더 놀라운 건 브랜드 이미지 변화입니다. 독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현대기아에 대한 인식이 혁신적, 신뢰할 만한, 미래지향적으로 나타났어요. 30년 전 저렴한, 모방품 같은 평가와는 천지 차이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현대기아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전기차로 반전을 꾀하고 있어요. 2024년 상반기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현대 아이오닉 5가 수입차 부문 3위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 포르쉐 다음이에요. 중국 언론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기차의 기술력이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다. 현대기아의 전기차 플랫폼 E-GMP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지난해 저희 아들이 대학 졸업을 하면서 첫 차를 사려고 할 때였어요. 제가 어떤 차를 추천해 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먼저 말하더군요. 아빠, 저는 현대 아이오닉 6으로 하려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가장 멋있다고 소문난 차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제가 현대차를 부끄러워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지금 젊은이들은 한국차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미국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차 인기가 높습니다. 25-35세 연령층에서 현대기아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특히 아이오닉 5와 EV6 같은 전기차들이 젊은 층의 로망이 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도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HYUNDAII 아니고 해시태그가 200만 개를 넘어섰고 해시태그 키어 EV6도 150만 개에 달합니다.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차를 홍보하고 있는 셈이죠. 유튜브에서는 더욱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자동차 리뷰어들이 한국차를 극찬하는 영상들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영국의 유명 자동차 저널리스트 제레미 클락슨도 최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가장 흥미진진한 자동차들은 한국에서 나오고 있다. 디자인도 혁신적이고 기술도 앞서 있다. 미국 모터 트렌드의 편집장은 더욱 직설적이었어요. 만약 2030년대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브랜드를 하나 꼽으라면 주저없이 현대기아를 선택하겠다. 이런 변화의 바탕에는 한국 자동차 회사들의 끊임없는 혁신 노력이 있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작년 한 해에만 연구개발비로 4조 2천억 원을 투자했어요. 이는 전체 매출의 2.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미래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어요. 수소연료전지, 자율주행, 도시망 공교통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개발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은 도요타를 넘어서 세계 1위 성능을 자랑해요. 수소전기차 넥소는 1회 충전으로 609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도요타 미라이의 502km보다 100km 이상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자율주행 기술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현대차의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은 이미 독일에서 상용화됐어요. 벤츠, BMW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셈이죠. 가장 혁신적인 건 도시망 공교통 분야입니다. 현대차가 개발 중인 개인용 항공기 S-A1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분야에서는 오히려 유럽과 미국 업체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국 자동차의 미래는 더욱 밝아 보입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기관들도 한국차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맥킨지 컨설팅은 2030년까지 현대기아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10% 점유율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7.2%에서 더욱 성장한다는 뜻이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더욱 구체적인 분석을 내놨어요. 현대기아는 전기차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배터리 기술, 충전 인프라, 소프트웨어 역량 모든 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실제로 현대차 그룹이 발표한 2030년 계획을 보면 정말 야심적입니다. 전 세계 연간 자동차 판매 목표를 370만 대로 설정했어요. 현재 270만 대에서 100만 대나 늘리겠다는 계획이죠. 더욱 인상적인 건 전기차 비중입니다. 2030년까지 전체 판매의 80%를 전기차로 바꾼다고 했어요. 이는 도요타의 35%, 폴크스바겐의 70%보다도 높은 목표입니다. 이런 계획이 실현된다면
현대기아는 명실공히 세계 자동차 업계의 톱3 안에 확고히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30년 전 1% 남짓한 점유율로 무시당하던 한국차가 이제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돌이켜보면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1994년 현대 엑셀을 부끄러워하며 울었던 그 청년이 이제는 한국차의 세계적 성공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포기하지 않았던 한국인들의 의지가 있었습니다. 무시와 냉대를 받으면서도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품질을 높여온 엔지니어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한 임직원들, 그리고 한국차를 믿고 구매해준 전 세계 소비자들 모두의 합작품이죠. 특히 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잊을 수 없습니다. IMF 위기 속에서도 현대차 주식을 붙들고 있던 개미 투자자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산차를 고집했던 소비자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현대기아가 있을 수 있었어요. 지금 현대차 그룹 임직원이 전 세계적으로 12만 명에 달합니다. 한국 본사 5만 명, 해외 법인 7만 명이 하나가 되어 한국 자동차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그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인다운 가치들입니다.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져요. 현대차가 수소연료전지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도 환경 보호를 위해서고, 자율주행 기술을 연구하는 것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죠. 도심항공교통 사업에 뛰어든 것도 교통체증을 해결해 사람들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이런 철학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한국차를 구매하는 이유가 단순히 성능이나 가격 때문이 아니라 브랜드의 가치와 철학에 공감해서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10년은 더욱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자동차 업계 서열이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 자동차가 서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30년간 보여준 혁신의 DNA, 끊임없는 도전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못할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한국차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민족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30년 전 무시받던 한국차가 이제는 세계인들이 선망하는 브랜드가 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위상이 달라진 상징적 사건이에요. 앞으로도 현대기아를 비롯한 한국 자동차 회사들이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국차를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주변에 한국 자동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0년 전 아버지가 사주신 현대 엑셀을 부끄러워했던 그 청년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한국차를 세계에 자랑하는 자부심 넘치는 한국인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언제나 당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저력이 있으니까요. 한국 자동차가 증명한 것처럼 말이에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